안녕하세요. 낭만 싣고 달리는 낭만 카고입니다. 오늘은 영업용 화물차를 준비하시는 분들의 가장 큰 고민거리, 바로 화물차 차종 선택의 기준을 잡는 데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영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화물차를 선택하기 위해서 고려해야 할 사항 3가지를 짚어보겠습니다. 거주지, 카고냐 윙이냐, 톤수별 장단점, 이 3가지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고려사항 첫 번째는 내가 살고 있는 거주지의 환경이 어떤지 봐야 됩니다. 일단 화물 콜바리를 하기 좋은 지역은 대규모의 공단지역, 또 수도권 또는 광역시 지역, 그 다음에 내가 움직이는 경로 주변 지역. 자, 하나씩 설명드리면, 첫 번째, 대규모 공단지역 주변에 거주하신다면 톤수에 상관없이 좋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개의 공단 도시가 연결되어 있으면 더없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경기도의 시흥, 안산, 화성, 평택, 이 지역은 누구나 인정하는 콜바리로서 최적지라고 할 수 있죠. 자, 두 번째, 수도권 또는 광역시에 거주하신다면 우선 주차 여건부터 확인해야 됩니다. 대형차일수록 불리할 수밖에 없는데 집 주변에 주차할 데가 없으면 할 수 없이 거주지와 먼 거리에 주차를 해두는 경우가 있죠. 이럴 때 내일착 짐을 실어놓고 밤을 새야 할 때 도난에도 신경이 쓰이게 됩니다. 그러면 멀쩡한 날씨에도 갓발을 쳐야 하는 번거로움도 있죠. 또는 한 번씩 차를 빼줘야 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고, 주차 후에 또 집에까지 가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지역은 단거리 많은 편이라서 1톤 용달이 여러모로 좋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수도권 또는 광역시 지역은 정체가 심하기 때문에 수동보다는 오토 차량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중장거리 운행 시에 경로 주변의 도시입니다. 저는 알다시피 경북 구미에서 주로 출퇴근을 합니다. 구미도 공단지역이라서 오도가 좀 있는 편인데 실제로 저는 구미에서 일을 잡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일하기에 좋은 이유가 제가 주로 다니는 경로에 위치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경로변 지역은 공단이 없어도 일하기에 괜찮은 지역이죠. 공단이 없는 경로변 지역은 1톤보다는 3.5톤, 5톤이 더 좋을 것 같고요. 구미같이 주변에 김천, 칠곡, 대구 같이 공단이 연결된 도시에서는 1톤도 메리트가 있습니다. 그 외에 오지라고 할 수 있는 물동량도 없고 경로 주변이 아닌 지역은 어떻겠습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조언은 콜바리를 안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런 지역에서 출퇴근을 해가면서 일을 한다면 공차거리가 많이 생겨서 기름값 및 비용이 많이 늘어나죠. 화물차로 버는 수입이 엄청나게 큰 것도 아니고 일하는 시간도 아주 과도한 편인데 거기에다가 출퇴근 시간까지 추가되면 부담이 아주 커집니다. 그래도 꼭 하신다면 이사를 가거나 차속을 감수하는 방법입니다. 차속을 한다면 대형차일수록 좋겠죠. 또 하나, 화물일을 크게 나눠보면 공장일, 또 물류, 농산물, 이삿짐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오지에 사신다면 그 지역의 농산물 유통을 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은 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농산물이란 게 1년 내내 나오는 일이 아니라서 비수기에는 어쩔 수 없이 공장일 같은 다른 종류의 일을 하게 되죠. 참고로 농산물은 심한 까대기를 해야 할 수도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다음은 카고냐 윙이냐 문제인데요. 답은 간단합니다. 먼저 콜바리에서 윙은 절대로 불리합니다. 윙은 고정일을 주로 하고 시간 날 때 콜바리를 하시는 분은 좋은데요. 단점은 윙에 실을 수 없는 짐의 종류가 꽤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호이스트나 크레인으로 실어야 하는 짐을 실을 수 없고, 좀 험한 짐도 못 실고, 상하차 현장의 규모가 협소해도 실을 수 없게 되죠. 호이스트 짐은 금형, 파이프, 기계 장비 같은 것들이고, 또 제가 말하는 험한 짐으로는 가설재가 있죠. 또는 길이나 높이가 적재함을 초과하는 짐도 있죠. 그렇지 않아도 일이 없다고들 하는데 윙은 더하지 않겠습니까? 요즘은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업체에서 경비를 줄이려고 비 오는 날도 가격이 조금 더 저렴한 카고를 불러서 갓바를 쳐서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콜바리만 하실 거면 윙은 아예 포기하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은 톤수별 장단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1톤 차량. 1톤은 오대량이 많죠. 투자비, 유지비가 적습니다. 주차가 편리하죠. 그리고 결박 시간 같이 상하차 시간이 적게 걸립니다. 화주 입장에서 화물차의 최소 차량을 1톤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공간이 남는 짐이 많습니다. 따라서 혼적 가능성이 높겠죠. 자, 1톤 차량의 단점은 까대기가 많다 보니 체력 부담이 큽니다. 다음, 차숙이 불가해서 장거리 가는 걸 기피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 단거리만 하다 보니까 탕수를 최대한 늘리게 되죠. 그렇다 보면 시간적인 여유가 적고 항상 바쁘게 됩니다. 다음으로 3.5톤의 장단점은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으니까 패스하고요. 다음은 5톤 이상 차량입니다. 5톤 이상은 매출과 수입의 한계치가 높죠. 그리고 오더가 많습니다. 따라서 오지에 들어갔을 때도 탈출이 용이하죠. 다음, 시간적인 여유가 많습니다. 다음으로 차량 승차감이 좋고 또 여유 있는 실내 공간으로, 휴식 공간으로 활용하기가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컨디션 유지에도 도움이 되죠. 5톤 이상 차량의 단점은 투자 비용이 많이 들고 또 유지 비용 또한 많이 듭니다. 자, 정리를 하자면 매출은 차량 크기에 비례하겠지만 순수입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의 우선순위를 두는 것보다 개인적인 상황, 자금, 주거지, 체력 등을 우선하는 게 더 중요할 거라 생각됩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 영상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